진짜입니까? 박항서 살딩크가 한국 국대감독에 적합하다는 보도 터지자 두 가지 조건 언급하는 전문가들 의견에 축협 정몽규 안색 변하며 발칵 뒤집어지자 축구팬들 충격. 다음 달 열릴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연전을 맡을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의 박항서 65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감독 선임 과정을 잘 아는 축구계 한 관계자는 25일 현재 무직인 감독 출신 중에서 임시사령탑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박 전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달 21일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첫 회의를 진행했고 24일 2차 회의를 통해 3월 20일 26일 태국과의 홈앤드 어웨이 2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국인 감독을 선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K리그 감독들은 소속팀 집중 등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감독은 아시아 축구를 강타한 살딩크 신드롬이 주인공이다. 2017년 9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이듬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진출을 이뤘고 같은 해 스즈키컵, 현 미쓰비시컵에서는 10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다. 2019년 아시안컵 8강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 동남아시안게임, 2연패 등 그전까지 축구 불모 베트남이 꿈도 못 꾸던 일들이 박 전 감독의 지도 아래 척척 현실이 됐다. 부상 선수의 발을 직접 마사지해주고 생일자에게는 손편지를 쓰면서도 나태한 모습이 보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이른바 파파 리더십으로 베트남 축구의 체질을 바꿔놓았다. 국내 네티즌들은 베트남의 거스 히딩크라는 뜻으로 살딩크 별명을 붙이며 응원했다. 지난해 1월 미쓰비시컵 준우승을 끝으로 베트남과의 5년 동행을 마무리한 박 전 감독은 최근 베트남 3부 리그 팀의 고문으로 돌아왔다. 다른 팀 감독을 맡아도 무관한 조건의 계약이라 한국 대표팀 임시사령탑에 앉는데 문제가 없다. 임시감독에게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 일단 승리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 체제로 치른 아시안컵에서 한 수 아래 요르단의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2로 완패해 이달 초 4강에서 짐을 쌌다. 분위기를 바꿀 가장 쉬운 방법은 태국과의 2연전에서 연승을 거두는 것. 2연승이면 4승으로 2경기 남기고 일찌감치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태국은 다름 아닌 베트남의 라이벌이라 박 전 감독은 누구보다 태국을 잘 안다. 2019년 킹스컵 준결승에서 1대0으로 꺾은 경험도 있다. 주장 손흥민, 토트넘과 까마득한 후배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마찰디 첫 소집이라 선수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도 숙제다. 박 전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코치로서 히딩크 감독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좌했다. 개인적으로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으로 동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씻을 기회이기도 하다. K리그 감독이 아닌 인물 중에는 23세 이하 U23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도 있지만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U23 아시안컵이 당장 4월 중순부터라 A 대표팀까지 챙기기에는 부담이 크다. 강화위는 이번 주 3차 회의를 갖고 임시감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클린스만 후임.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칸나바로 한국 감독직 제안받아. 이탈리아 언론 일 마티노는 25일 한국 시간 칸나바로 감독이 김민재의 대표팀을 이끌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베네벤토 칼초 지휘봉을 잡았던 칸나바로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칸나바로 감독은 2014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예상 밖으로 유럽이 아닌 아시아였다. 당시 스승인 마르셀로 리피 감독의 추천에 따라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헝다, 현 광저우 FC를 이끌었다. 황사머니가 축구계를 휩쓸던 당시 광저우를 중국은 물론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 정상에 올려놓았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와 텐진 취안젠을 거친 칸나바로 감독은
2017년 다시 광저우로 돌아와 2021년까지 지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중국 축구대표팀의 임시감독을 맡기도 했다. 칸나바로 감독은 2022년 중국 생활을 접고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당시 세리에 B, 2부 리그 소속이던 베네벤토를 맡았으나 2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현재 1년가량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칸나바로 감독에게 대한 축구협회가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문이다. 칸나바로 감독은 지도자로서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다. 아시아에서도 전술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유럽으로 돌아간 뒤 큰 실패를 했기에 훌륭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 다만 선수로서는 최고의 평판을 자랑한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로 나폴리, 파르마, 인터 밀란,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에서 뛰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 대표팀을 정상으로 이끌어 그해 발롱도르까지 수상했다. 흡사 클린스만 전 감독과 비슷하다. 클린스만 감독도 선수 시절에는 발롱도르 2위에 오를 만큼 전 세계가 알아주는 스타 플레이어였다. 그러나 지도자에서는 역량 및 태도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클린스만 감독조차 농담으로 건넨 말에 정몽규 회장이 진심으로 반응했다. 라고 선임 과정의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칸나바로 감독 접근 소식도 앞선 실패에 따라 우려를 안긴다. 현재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개편하고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을 받고 있다. 1. 2차 회의를 통해 3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태국과 3에서 4차전에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걸 합의했다. 당초 전력강화위원회는 태국전부터 정식 감독을 선임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방안을 일환으로 삼았으나 시간이 부족하고 K리그 현직 사령탑을 데려오는데 부담을 느껴 임시감독 체제 후 신중한 접근 속에 새 감독을 찾기로 했다.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감독으로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물망에 올리고 있다. 태국전 2경기만 치르는데 부담을 느낄 축구인들을 대신해 경험이 많은 노련한 지도자가 소방수로 나서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달라진 전력강화위원회에 박항서 감독을 보좌했던 이영진 코치가 있어 준비 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지도하며 태국 전력을 잘 파악하고 있어 경기 측면에서 접근법도 수월하리란 전망이다. 태국전을 잘 치르고 6월까지 신중하게 방향성을 정해 정식 감독 선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칸나바로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프로세스를 중시하라는 축구팬들의 외침에 위반돼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일 마티노는 대한축구협회는 칸나바로 감독을 다시 아시아로 데려오는 데 관심이 있다. 칸나바로 감독이 수락한다면 나폴리에서 뛰었던 김민재를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칸나바로 감독은 쉬는 동안 튀르키예 베식타스의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황희찬 85분, 울버햄튼. 셰필드 1에서 0제압, 2연승, 7위 도약. 울버햄튼은 25일,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에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기록한 울버햄튼은 12승 5무 10패, 승점 41가 되면서 브라이턴, 승점 39를 제치고 7위에 올랐다. 최하위 셰필드는 2연패를 당하며 3승 4무 19패, 승점 13로 20위에 머물렀다. 황희찬은 경기를 앞두고 워밍업 도중 왼쪽 무릎의 통증을 느꼈지만 응급치료를 받은 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단 한 개의 슈팅도 하지 못하고 후반 40분 장리크네르 벨가르드와 교체됐다. 울버햄튼은 경기 초반부터 공 점유율을 높인 뒤 빠른 측면 공격으로 득점 기회를 엿봤다. 셰필드는 수비를 단단히 한 뒤 역습으로 한 방을 노렸다. 팽하던 경기는 전반 30분 울버햄튼 쪽으로 기울었다. 왼쪽 측면에서 라얀
아잇 누리가 연결한 크로스를 파블로 사라비가 머리로 방향을 바꾸며 셰필드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 실점 후에도 계속 주도권을 내준 셰필드는 동료들끼리 충돌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울버햄튼은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지만 마지막 패스와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셰필드는 후반 시작과 함께 제임스 메가티, 리안 브루스터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결정적인 슈팅들이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골문을 벗어나면서 동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넘긴 울버햄튼은 황희찬과 페드로 네투의 빠른 드리블 돌파를 통해 추가골을 노렸다. 하지만 공격 마무리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좀처럼 격차를 벌리지 못했다. 공격에서 아쉬움을 남긴 울버햄튼은 수비에서 집중력을 발휘,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한 골차 승리를 지켰다. 4. 다이어 대체 목적? 16세 유망주 잡은 토트넘. 팬들은 글쎄, 대체 왜? 지난 23일,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세 수비수 제임스 로스웰과의 계약 소식을 밝혔다. 토트넘은 수비수 제임스 로스웰이 우리와 프로 계약을 맺었다. 그는 U17 PL컵에서 우승한 선수단의 일원이었으며 U16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도 활약했다 라고 전했다. 물론 실제로 에릭 다이어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아직 구단에서 뚜렷한 무언가를 보여준 적도 없으며 보여줄 나날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로스웰은 지난 2021-22 시즌 처음으로 토트넘 18세 팀에 합류. 다음 시즌이었던 2022-23 시즌 6경기에 출전했다. 간간히 수비로 출전하던 그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야 풀타임을 뛸 수 있었으며 레스터시티 U18팀과의 3에서 3무승부를 도왔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다소 다른 상황이다. 시즌 초부터 로스웰은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9라운드부터 팀을 이탈해 18라운드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다. 월반 혹은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위구심 섞인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로스웰에게는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팬들은 놀라운 소식이야 제임스, 축하해 라며 박수를 보냈다. 다만 구단 자체에는 위구심 섞인 시선들이 이어졌다. 유망주들에게 도통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한 팬은 이런 유망주들과 전부 프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에메르송 로얄보다 뛰어난 유소년 선수들이 있을 텐데 말이다 라며 계약의 의도를 궁금해했다. 현재 토트넘 U18팀에는 샤핀킹이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큰 이변이 없다면 U21팀으로 향할 팀의 주장 샤핀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